예, 프록시 패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록시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원래 거를 대신하는 게 프록시입니다. 원래 거를 대신 해주는 게 프록시. 그래서 객체에 대한 접근을 제어하기 위한 그 객체를 대신한 객체를 제공해 주는 것이 프록시 패턴입니다. 그러면 그걸 대신할 객체를 왜 제공하냐? 그 이유에 따라서 여러 형태의 프록시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위에 있는 세 가지인데요. 원격 프록시. 그러니까 객체가 원래 내 같은 컴퓨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가 있어요. 다른 데 가 있을 때 내 로컬에 이제 그 객체를 대신할 객체를 만드는 거죠. 프록시. 그래서 나는 원격에 있는 객체를 마치 내 로컬에 있는 객체처럼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통신과 관련된 복잡한 그 과정은 프록시가 대신해 주는 겁니다. 그것을 원격 프록시라고 그래요. 가상 프록시는 객체를 생성하는 비용이 비쌀 때 그 생성하는 과정 동안에 대신 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프록시를 가상 프록시라고 합니다. 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뭔가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가상 프록시고요. 그 다음에 보호 프록시는 객체가 있는데 우리가 물론 객체를 어떤 접근할 때 private public이라는 어떤 접근 제어를 통해서 어떤 메소드는 쓸 수 있고 어떤 메소드는 쓸 수 없죠. 그렇게 이제 접근 제어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메소드들이 퍼블릭이지만 어떤 애들한테는 퍼블릭이 아니게끔 만들고 싶어요. 그럴 때 이제 보호 프록시라는 걸 써서 어떤 종류의 애들한테는 요 보호 프록시를 쓰게 하면은 걔는 ABCD라는 메소드가 있을 때 AB만 쓸 수 있게 해주고 어떤 애들은 AD만 쓸 수 있게 해주고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보호 프록시입니다. 스마트 프록시는 많이 쓰이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객체에 대한 접근을 하기 전에 사전에 처리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스마트 프록시가 미리 해주는 거예요. 그런 네 가지가 있고 주로 우리는 요 세 가지 원격 프록시, 가상 프록시, 보호 프록시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이 챕터에서. 그런데 원격 프록시와 관련해서는 자바의 RMI 기능을 사용해 가지고 원격 프록시를 만들 것이고요. 보호 프록시는 자바에 있는 동적 프록시 기능을 사용해서 만들어 볼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 볼 거다. 진행해 봅시다. 그래서 스테이트 머신 할 때 나왔던 게 이제 건볼인데 이 건볼을 모니터하는 그런 객체를 만들고 싶어요. 건볼을 모니터링하는 객체를. 그래서 객체를 모니터링 하는데 이 건볼 기계가 로컬 자기와 바로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냥 쓰면 되는데 어떤 건볼 기계들은 로컬에 있지 않고 저기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멀리 떨어져 있는 객체를 접근할 때와 내 컴퓨터에 바로 연결되어 있는 건볼을 접근할 때랑 다르죠. 하나는 여러 가지 TCP/IP 기능이라든지 모든 기능들을 다 구현해야 되는데 그거는 누군가 따로 해주면 나는 로컬에 있든 원격에 있든 똑같은 객체를 이용해서 처리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게 이제 원격, 그래서 나온 것이 원격 프록시입니다. 원격에 있는 기계는 어떻게 하냐. 이런 거죠. 그래서 모니터가 있는데 건볼 머신이 이 컴퓨터에 이 안에서 돌아가는 게 아니다. 이 컴퓨터 안에서 돌아가는 게 아닐 경우에는 얘를 대신할 프록시를 만들어서 얘는 그냥 프록시를 쓰는 거고 통신과 관련된 복잡한 것들은 얘가 처리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여기에 있든 여기에 있든 얘는
투명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프록시다. 라는 거예요. 근데 과연 여기에 있던 원격에 있던 이 프록시를 쓴다고 해서 얘 코드가 전혀 수정할 필요가 없을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예외라는 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원격에 있으면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오류가 날 수 있죠. 그런 오류들 때문에 이제 특히 뭐 어떻게 이제 이 프록시를 만드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자바에 있는 RMI 기능을 쓰면 얘를 만들 때 로컬에 있는 애랑 원격에 있는 처리하는 이 프록시가 그렇게 뭔가 구분이 이렇게 투명하진 않다. 투명하진 않다. 근데 개념은 그런 거예요. 개념은 얘가 어떤 로컬에 있는 객체, 똑같은 종류의 객체인데 그 객체가 로컬에 있든 원격에 있든 똑같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프록시의 의도다. 그런데 자바에 있는 RMI, RMI는 뭐의 약자냐면 Remote Method Invocation이에요. Remote Method Invocation. 원격에 있는 객체의 메소드를 호출하는 거예요. RMI. 옛날에는 RMI라 안 부르고 제가 공부할 때는 RPC라 그랬어요. RPC. Remote Procedure Call. 원격에 있는 함수를 호출한다. 이렇게 됐었어요. 그 당시엔 객체 지향이 없어서 RPC라고 그랬는데 이제 그게 이제 발전된 개념이 RMI. 그래서 Remote Method Invocation 이런 겁니다. 요거 넘어가서. 그래서 RMI, Remote Method Invocation. 그러면은 내가 원격에 있는 특정한 메소드를 호출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 호출할 메소드를 이런 식으로 인터페이스로 만들어줍니다. RMI를 쓰고 싶으면 이런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줘요. 근데 이 인터페이스는 리모트라고 하는 RMI 라이브러리에 있는 리모트 인터페이스를 상속해가지고 만들어 주셔야 되겠고, 요 원격에 있는 메소드는 항상 원격에 있는 통신 과정에서 예외가 발생할 수 있기, 통신에 가서 문제가 생겨서 리모트 익셉션이라는 것을 발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얘는 체크 예외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요 요소 때문에 로컬에 있는 걸 호출하는 거랑 원격에 있는 호출하는 게 조금 달라지죠. 로컬에 있는 애는 예외 처리를 안 해도 되는데 원격에 있는 메소드로 호출할 때는 예외 처리를 해줘야 돼요. 안 될 수 있으니까 통신이 안 돼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 원격에서 호출 가능한 모든 메소드의 매개 변수와 반환 타입은 원시 타입이거나 시리얼라이즈블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만든 거에는 인자는 전달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돌려받는 거는 문자열을 돌려받습니다. 그러면 저 원격에 있는 객체가 문자열을 쏴주는 거예요. 그럼 그 문자열이 통신을 타고 이제 여기로 이제 내 컴퓨터로 오는 거죠. 그래서 이 객체는 요 반환되는 객체는 시리얼라이즈블 해야 된다. 시리얼라이즈블 하다는 것은 객체를 이렇게 바이트로 쭉 뽑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리얼라이즈블 하지 않으면은 뭐 문제 있는데 보통 웬만한 애들은 시리얼라이즈 하다고 내가 만들어도 큰 문제는 없어요. 보통 이 시리얼라이즈블은 통신할 때 나온다기보다는 어디서 주로 나오냐면은 객체를 파일 시스템에 저장할 때 나오는 개념이에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RMI를 쓰고 싶으면은 이런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주셔야 되고 이제 이렇게 해줘야 된다. 여기에 있는 전달되는 매개변. 내가 매개변수 호출했는데 이 함수 호출했는데 매개변수 전달한다. 그럼 내가 전달한 매개변수가 통신 메시지화돼서 원격으로 날아가야 되죠. 그리고 거기서 실행이 돼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얘나 매개 변수들이 serializable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리모트 객체를 만들어야 돼요. 리모트 객체. 그래서 리모트 객체는 추가적으로 유니캐스 리모트 오브젝트라는 것을 상속받아야 돼요. 생성자도 리모트 익셉션. 여기 있는 모든 메소드는 리모트 익셉션을 발생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별로 아무것도 안 하고 요 문자열만 돌려줍니다. 원격에서. 그래서 어쨌든 이제 리모트 객체를 만들려면 이렇게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그 객체가 원격에 있는 객체가 서비스를 뭔가 하려면 그 객체가 동작하고 있어야 되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그래서 등록을 해줘야 돼요. RMI 레지스트리라고 하는 데다가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등록하는 코드예요. 등록하는 코드로서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그 객체를 remote hello라는 이름으로 등록을 해줍니다. 이 등록을 하기 전에는 여기 있지만 단계 5를 먼저 실행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RMI 레지스터리를 실행해야 돼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게 편해요. 그래서 뭐 등록을 해줘야 된다. 저쪽에서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쪽에 요구를 해도 응대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해주는 게 단계 3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단계 4 뭐 이렇게 있었는데 이런 식이에요. 보통은 서버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그거에 대한 뭐 스켈레톤이라고 얘기하는데 얘를 여기다가 등록시켜 놓습니다. 레지스터리에. 그러면 이쪽에서 룩업해요. 이 주소로 가서 내가 원하는 객체가 있는지 룩업합니다. 룩업하면 여기에 프록시가 만들어져요. 프록시를 돌려줘요. 그럼 나는 얘랑 통신하면 얘한테 메시지를 호출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이밍, 룩업, 리모트, 헬로우 그러면 헬로우가 등록되어 있으면 여기서 출력을 해볼 수가 있어요. 요거 해봅시다. RMI를. 근데 지금 내 PC에 이거를 켜놨는데 안 돼요. 지금 여러분들하고 통신이 안 돼요. 이게 뭔가 지금 그 네트워크 세팅 때문에 보안 때문에 뭔가 막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컴퓨터랑 여러분들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이 메시지를 주고받게 하고 싶었는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그거는 안 되고 내 컴퓨터에서 로컬로는 되니까 한번 EL에 있는 코드를 다운받아 주세요. 그러면 프록시 리모트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5개의 메소드 그 파일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127001 아니라 요걸로 해서 이제 제 방에 있는 거에서 문자열이 날아가도록 하고 싶었는데 안 되네. 그래서 그거를 막 해결하려고 좀 쉬는 시간에 노력했는데 성공을 못했어요. 그래서 안 되는 대로 해봅시다. 다운받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비 되셨나요? 이게 막 에러 난 거예요.
network is unreachable. 할 수 없지 뭐. 어쨌든 임포트해서 준비되셨어요? 그러면 첫 번째가 hello라는 게 인터페이스예요. 그래서 객체가 원격에 있는 객체에서 내가 뭐 여러 개의 메소드를 호출할 수 있는데 우리 예제에서는 say hello란 메시지만 이제 메소드만 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hello라고 인터페이스로 만들어 놨고 여기에 보시면 local implementation, remote implementation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은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물론 로컬은 이게 필요 없는데 같은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다 보니 이렇게 해놓긴 해놨는데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로컬은 로컬, 그래서 이렇게 이런 문자열을 반환해 주고요. 리모트는 똑같은데 원래 이 메시지가 아니 여러분들은 이 메시지가 아닐 거예요. 다운받은 건. 그래서 이 메시지가 이제 모르게 갔어야 되는데 성공을 못했습니다. 어쨌든 리모트는 이제 이런 메시지가 가고요. 리모트 서버는 원래는 요게 없어도 돼요. 그리고 지금 포트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포트를 바꾸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됐어요. 하여튼 여러분 코드도 이렇게 여러분 코드는 이제 로컬호스 앞에 없죠. 없고 리모트 헬로우라는 이름으로 이 객체를 등록시켜 놓는 겁니다. 아직 실행은 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리모트는 리모트 서버는 헬로 클라이언트는 이 코드를 보면 여기서 보면 요 throw remote exception이라는 걸 무시하면 여기에 코드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5번 돌아가는데 로컬 객체에서 갖고 올 수도 있고 리모트 객체에서 갖고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 코드만 보면 이게 로컬인지 리모트인지 구분은 안 돼요. 그렇죠? 이 객체를 갖고 와서 객체에 say hello 메시지를 부르는데 이게 로컬 객체일지 리모트 객체일지는 요 코드만 놓고 보면 잘 안 보인다. 그 정도의 투명성은 제공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리모트 익셉션 때문에 약간 그렇고 그 위에 코드를 보면 랜덤을 해서 50%로 리모트에서 갖고 오든가 아니면은 로컬 임플리멘테이션 생성해서 걔를 줍니다. 그러니까 로컬에서 올 수도 있고 리모트에서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상황 정리를 하고 우선 그 터미널을 실행시켜 주세요. 터미널. 맥에서는 혹시 맥이 아니면 모르겠는데 맥에서는 터미널을 실행시켜 주세요. 터미널을 실행시켜서 이 프로젝트가 있는 대로 가셔야 돼요. 저는 이 프로젝트가 드롭박스에 있고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있는 디렉토리로 가면 거기에 빈하고 소스 디렉토리가 있을 거예요. 빈하고 소스. 그러면 실행 파일은 어디가 있어요? 빈에 가 있겠죠? 그래서 빈에 가서 여기서 RMI registry를 실행해야 돼요. 이 RMI registry가 실행이 안 되면 그 자바 빈이 패스가 설정이 안 돼서 그래요. RMI registry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야 돼요. RMI registry를 어디서 실행을 해요? 내가 내 프로그램이 빈이 있는 곳에서 실행을 해 놓으세요. RMI registry. 이 명령어를 실행했는데 실행이 안 돼. 그러면은 자바의 빈 디렉토리랑 패스가 설정이 안 돼 있는 겁니다. 돼요? 했어요? 맥이 아니오면 맥이 아니어도 해. 윈도우면 윈도우의 그 콘솔 창을 띄워가지고 그 여러분들이 등록한 그 프로젝트 파일이 있는 데 있죠. 거기로 옮겨가서 거기서 RMI 레지스트리를 실행해 주세요. 패스가 설정이 안 됐으면 패스를 설정해가지고 자바 빈 디렉토리를 설정해 주시면 돼요. RMI 레지스트리가 실행되신 분 혼자? 나머지는 안 해? 안 돼? 안 돼요? 다 안 돼? 안 돼? 맥이야? 윈도우? 그 노트북 뭐야? 윈도우? 윈도우인데 안 돼? 왜 안 돼? 그 콘솔창 띄웠어? 자바 쳐도 명령 실행 안 되죠? 그러니까 디렉토리는 간 거지. 그러면 패스가 설정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패스를 설정해 주세요. 윈도우에서 패스 설정 윈도우에서 패스 설정하시면 되지. 설정할 줄 몰라? 모르면 큰일인데 이거 졸업할 때 다 됐는데 패스 설정 하나 못 하시면 윈도우에서 패스 설정 어떻게 하냐? 패스 하면 되나? 윈도우에서 패스 설정 어떻게 하지? 경로 설정? 환경 변수에 들어가서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말고 그냥 거기서 자바 어디 있나? 야, 이거 이렇게 하기 더 힘들다. 하여튼 패스를 설정하셔야 되는데 그 환경 변수 가서 해보세요. 해보시든가. 원래는 쳐서도 되는데 되나? 잠깐 하신 분 이제 한 명밖에 없어? 나머지는 왜 안 돼? 맥에서 안 돼? 그쪽은 뭐야? 윈도우인데 됐어?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야. 실행이 된 거야. 안 돼? 된 거야? 된 거야? 오케이. 그 된 사람만 우선. 그 상태에서 리모트 서버 있죠? 요거를 실행을 해보세요. 실행을 하면, 왜 죽어버려? 왜 죽어? 다시. 뭐야? 죽어요, 여러분도? 예? 뭐, 왜 죽지, 이게 또? 헬로우가 없어?
잠깐만. 안 돼? 안 뜨는 게 맞아. 안 뜨는 게 정상이야. 됐어? 이렇게 일어났고. 여기는 된 거야. 그러면 여기는 됐으면, 헬로 클라이언트를 실행해봐. 그 상태에서. 헬로 클라이언트를. 클라이언트 실행했어? 지원이는, 여기는 제대로 됐어. 또 된 사람 있어요? 안 돼? 돼? 되지. 그러면 메시지가 5개 나오는데, 몇 개는 로컬이고 몇 개는 원격에서 나와요. 그렇게 돼요? 근데 왜 쟤랑 나랑 안 되지? 이게 뭐가 갑자기 내가 뭘 만져서 원래 돼야 되는데? 제대로 시행이 되는데 왜 이것도 에러 나는지 난 모르겠네. 뭐야. 그러니까 이게 설명을 드리면 요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고 있어야 레지스터리가 만들어지고 객체들 여기다 등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RMI 레지스터리 프로그램을 내가 등록시킬 프로그램에 있는 빈 디렉토리 가서 얘를 실행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내가 이클립스에서 얘를 실행하면 이 실행이 동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모트 호스트가 여기에 들어가요. 잠깐 이것 때문에 그러나? 왜 안 돼? 그래서 원래 얘가 리모트 서버를 실행하면 요 레지스터리에 리모트 객체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요 클라이언트를 실행하면 이 클라이언트는 여기에서 갖고 와서 처리할 수도 있고 로컬 객체에서 갖고 와서 처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정상적으로 돼야 되는데 왜 안 되지? 뭐를 만져서 안 되는지는 알 수 없다. 어쨌든 시간관계상 이해되셨죠? 그쵸? 그러니까 RMI 레지스터리라고 하는 자바에서 원격에 있는 객체들과 통신할 수 있는 라이벌이에요. 근데 그 라이벌이는 TCP IP보다 좀 더 상위 레벨이에요. 그쵸? 소켓을 내가 직접 만들고 뭐 이러진 않아. 그냥 주소 주고 객체 이름 주고 찾아와서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네트워크 프로그램보다 좀 더 위에 레벨에 있는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해야 되겠고, 만약에 기존 프로그램들을 내가 그렇게 바꾸고 싶으면은 이제 얘가 아까처럼 이 건볼 기계들을 RMI에 등록하고 싶다. 그러면 유니캐스 리모트 오브젝트를 상속받아야 되고 상속받아야 되고, 이 컨버머신 리모트 메소 이거는 이제 서로 공유할 메소드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에 있는 메소드들은 다 이 리모트 익셉션을 반환하게끔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모니터는 이제 이렇게 되는데, 예전과 달리 얘네들이 원격에 있을 수 있고 로컬에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예외 처리하는 부분이 기존하고 다르게 들어간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래서 원격 프록시를 통해 지역 객체와 원격 객체를 구분하지 않고 접근하고 싶지만 예외 처리 때문에 투명함이 기대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그런 단점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격 프록시는 뭐 우리가 여러 형태로 만들 수 있는데, 이제 RMI라는 기능이 있고, 뭐 자바는 이런 식으로 라이브러리화 되어 있고, 또 다른 언어는 또 다르게 되어 있을 거예요. 객체 지향 언어들이고 라이브러리화 되어 있으면 원격에 있는 객체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라이브러리화 되어 있으니까, 그런 라이브러리를 쓰면 이제 그러니까 TCP/IP 해서 소켓 만들어 가지고 직접 통신하는 것보다 좀 더 상위 레벨에서 우리가 처리할 수가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이제 프록시 형태로 처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애매한데, 여기 보시면 이제 요게 프록시 패턴의 클래스 계층도인데, 요 그림을 보면 혹시 떠오르는 패턴이 있어요? 얘는 이게 점점점 돼 있는데, 어쨌든 isA와 hasA를 거의 같이 쓰고 있는 형태가 될 수 있어요. 보통의 프록시라는 건 isA와 hasA를 동시에 쓰고 있다. 그럼 isA와 hasA를 우리가 동시에 썼던 게 뭐가 있어요? 그쵸? 장식 패턴이 그랬죠? 얘도 비슷하게 isA와 hasA를 동시에 쓸 수 있다. 왜냐하면 real subject하고 프록시는 뭘 같아야 돼요? 제공해야 되는 메소드가 같아야 돼요. 그러면 같은 메소드를 구현하고 있거나 똑같은 거를 상속받고 있어야 되죠. isA 관계가 형성이 돼야 있어야 되고, 실제 프록시는 내가 요청을 받아서 내가 직접 처리하는 게 아니라 원래 객체가 있겠죠. 그럼 원래 객체를 보통은 이제 원격이 아닌 경우에는 hasA로 갖고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hasA와 isA를 거의 동시에 쓰는 그 데코레이트 패턴과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프록시 메소드가 되어 있네. 프록시 메소드가 아니라 여기도 오타 있네. 그냥 프록시 패턴이에요. 메소드 패턴이 아니라 프록시 패턴. 그래서 isA와 hasA를 동시에 쓰고 있다. 그래서 요 가상 프록시가 있는데, 요거는 요거까지만 보여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는데, 예를 들면 구글에서 이미지 가지고 네트워크가 안 되나? 지금 내 거는 네트워크가 안 돼서 그랬나 보다. 잠깐만. 다시. 마찬가지네. 아니구나. 마찬가지네.
그 프록시 중에 프로젝트에 제공된 것 중에 버추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가상 프록시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거기에 show image.java를 실행하면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좀 큰 이미지 주소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뽕 넣으면 여기 막 돌아가고 있죠. 돌아가고 있다가 계속 평생 돌아가네. 얘도 잘 안 되나? 원래는 돌아가다가 그게 로딩이 끝나면은 그 이미지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웹에서 홈페이지 같은 거 만들 때에도 어떤 사이트에 가면 이미지를 갖고 와야 되는데 그 이미지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걸 다 갖고 오기 전에 다른 이미지를, 대체 이미지를 잠깐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쵸? 네트워크가 다른 거. 뭐야? 오늘은 코드들이 다 제대로 동작을 안 하네. 동작 안 하네. 근데 어쨌든 이 가상 프록시는 원래 객체가 준비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이 완전히 준비될 때까지 쓸 수 있는 다른 프록시를 만들어서 우선은 얘랑 놀다가 얘가 준비되면 얘는 버리고 얘랑 노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렇게 원격에 있는 어떤 이미지를 갖고 와야 될 때 이미지가 크면 그 이미지를 갖고 오는데 오래된 시간이 걸려요. 그 시간이 오기 전까지는 여기서 준비된 제가 GIF를 했는데 이 GIF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로딩이 끝날 때까지. 근데 지금 코드가 안 돌아가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왜 안 되지? 기분 나빠. 네. 어제 프록시 패턴을 살펴봤는데 원격 프록시, 가상 프록시 두 가지를 살펴봤는데 둘 다 뭔가 프로그램 돌리는 과정에서 문제가 조금 있었어요. 죄송하고요. 그 프로그램을 지금 갖고 있으면 다시 한번 임포트해서 한번 동작을 시켜보는데 우선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다른 거 실행시키지 말고 헬로 클라이언트라는 자바 프로그램 있죠. 그 헬로 클라이언트라는 자바 프로그래밍에서 요 룩캅 주소를 요걸로 20688225 땡땡 11099 해서 한번 실행해 보세요. 지금 되나? 20688225 11099로 바꿔서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세요. 어제는 8224라는 걸 썼는데 8224 어제의 원인
문제됐던 원인, 원격에서 안 됐던 원인은 요 8224가 제 연구실에 있는 메인 PC예요. 근데 이 메인 PC는 요 DMZ라고 하는 기능을 쓰고 있거든요. 아세요? DMZ? 네. 그래서 그 IP 허브에 물려있는 그 IP 주소가 있는데 그 IP 주소를 얘가 이제 같이 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 서버는 제 PC는 PC에서 돌리면 PC는 그 뭐죠? DMCP 주소를 갖고 있고 그렇지만 밖에서는 이 주소로 들어와요. 근데 RMI는 그렇게 해서는 동작이 안 되나 봐요. 그래서 2호는 DMZ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서버예요. 그냥 벽에 바로 물려 있는 거라 얘는 되는 것 같아요. 돼요? 시행해보면 돼? 안 돼? 안 돼? 아니 학교를 안 잡아도 될걸? 전산서에 얘기해서 저 포트도 뚫어놨는데 안 돼? 내도 안 되네? 이런 씨 끊겼나 보다. 좀 전에 됐었는데 확 뛰어갔다 오고 싶은데 어. 지금 또 안 되네. 그럼 쉬는 시간 있다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지금 또 그 서버가 뭔가가 내가 문제가 있나 본데 어쨌든 어제의 원인은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어제의 원인은 네트워크 문제였어요. 그리고 어제 그 RMI 레지스터리를 실행해야 되는데 혹시 이제 포트 번호를 기본 RMI 포트 번호가 1099예요. 1099. 보통 학교에서는 낮은 이 포트 번호들 다 막아놓기 때문에 잘 안 돼요. 그래서 앞에다 1을 하나 더 붙여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레지스터리를 돌리는데 다른 포트를 쓰고 싶다. 그럼 여기다가 실행할 때 포트 번호를 주시면 돼요. 포트 번호를. 그리고 어제 그 로컬도 제 거에서 안 된 이유는 제가 어제 실행을 엉뚱한 위치에서 했어요. 어디서 해야 된다고 했냐면은 빈 디렉토리에서 해야 된다 그랬는데 제가 어디서 했냐면 요 위에서 했어요. 빈으로 안 가고 여기서 실행을 했더니 이제 서버를 예를 들면 뭐야 죽어버렸네 에클립스가. 이 RMI 쓰다 보면 이 이클립스가 죽더라고요. 이거 이상해.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제 로컬에서 안 된 이유는 RMI 레지스터리를 올바른 디렉토리에서 실행을 안 했기 때문에 동작을 안 했습니다. 아까 여기 앞에서 지원이 거 됐었는데 올바른 데서 한 거고 저는 안 했어요. 올바른 데서 안 해가지고 에러가 났었습니다. 다시 얘를 켜서 해보면 로컬은 될 거예요. 론치. 그래서 이렇게 에러가 났잖아요. 이렇게 에러가 났는데 클래스를 찾을 수 없다. 해당 디렉토리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클래스 파일에 지금 RMI 레스가 실행된 디렉토리에 없잖아요. 그래서 에러 난 거고 요거를 죽인 다음에 cd 빈으로 가서 RMI 레스트를 실행하면
실행이, 또 안 돼. 빈에서 했는데. 잠깐. 어. 실행이 됐어요. 실행이 됐고, 어디 있냐. 리모트. 프록시 리모트. 이렇게 하면,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번 돌렸는데 3번은 서버에서 갖고 왔고, 2번은 그냥 로컬 객체 걸 갖고 왔어요. 이 동작이 이제 로컬에서 127001 쓰는 거는 지금 되고, 지금 서버 쪽 거는 안 되는데 아마 지금, 서버가 실행된 게 뭔가 문제가 있나 봐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다시 켜놓고 와서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그 문제는 어제 안 된 이유는 제가 그 올바른 디렉토리에서 RMR-S3를 실행 안 했기 때문에 그랬다. 그리고 원격에서 안 된 이유는 이제 이 실 IP 뭐 문제 때문에 그랬고요. 오늘은 돼야 되는데 안 됐네요. 그 다음에 벌추얼 쪽도 뭔가가 엉뚱하게 안 됐는데, 우선 하나는 얘가 안 된 이유가, 하나는 지금은 되죠. 그래서 어제는 안 된 것 중에 하나는 제가 그 구글에서 이미지를 복사했을 때, 이미지 링크 주소를 복사했을 때, 그 링크가 일반적인 URL이 아닌 것들이 있어요. 뭐, 데이터 뭐라 그러고, 뭐, 조금 뭔지나 모르겠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그 URL 주소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시 다른 걸 해볼까? 잘 되네. 그래서 주소가 잘못된 거가 들어왔을 때 이제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 프로젝트는 제가 다시 올려놨어요. 다시 올려놔서 여기에 보면 요 부분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URL을 갖고 와서 그 URL로 커넥트를 해봐요. 커넥트를 했는데 커넥트가 안 된다. 그럼 보통 URL을 얘가 이해 못하는 URL일 수가 있어요. URL 이해 못할 수 있어서 그걸 우선 캐치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또 하나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삐삐삐 돌다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디 있게 그러더라? 좀 엄청 큰 거 없나? 엄청 큰 거. 여기. 왜 이렇게 작아? 엉뚱한 거 같다.
이것도 작네. 큰 거 없나? 좀 큰 거. 오늘 네트워크가 잘 되네요. 얘도 작은 거네. 오늘은 잘 되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게 있고, 그리고 하나 또 추가를 한 게, 요쪽 코드에 보면, 요쪽에도 커넥션을 해가지고, 이미지를 그냥 바로 갖고 오는 게 아니라, URL에서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스트림을 만든 다음에 스트림을 이용해서 받는 형태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타임아웃을 넣어놨어요. 타임아웃. 그래서 타임아웃을 지금 쳐넣어놨으니까, 1초 동안에 못 갖고 오면, 다른 작업을 하게끔 했는데, 얘를 좀 대폭 줄여놓고 실행을 해보면, 아까 다시 좀 더 큰 거. 주소 복사. 그럼 안 갖고 오고 타임아웃 걸려서 그냥 로컬에 있는 다른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다른 이미지로 보여줬어요. 그래서 아까는 200ms 해놓으니까 200ms 안에 이미지 로드가 실패한 거예요. 스트림 갖고 오는 게. 실패를 하면 이제 원래 이미지를 안 보여주고 다른 이미지를 보여주도록 코드를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냥 이미지 URL 줘서 추가를 하면 이제 로드가 돼야 되는데 그 로드 될 때까지가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어요. 웹에서 갖고 오는 거니까. 그래서 바로 안 하고 이미지 프록시라는 거를 만들었습니다. 대신. 그래서 이와 같은 프록시를 무슨 프록시? 가상 프록시라 그래요. 생성할 때 잠깐 쓰는 거예요. 생성할 때만 잠깐 쓰는 겁니다. 그럼 이미지 뷰 프록시가 어떻게 코드로 구성되어 있냐면은 똑같은 이미지 뷰인데 걔를 상속받아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set image라는 메소드를 이제 부를 때 처음에 set image는 뭘로 대신 대체를 해요? progress image로 대체를 합니다. progress image는 그 GIF라고 이렇게 삐삐삐 돌고 있는 게 대신 보여줘요. 그 다음에 여기서 새로운 스레드를 만들어서 돌립니다. 그래서 이 스레드에서 그 웹에 있는 걸 가지고 와요. 그래서 다 갖고 오면 그 이미지를 요 이미지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원래 프로그레스 이미지였던 거를 실제 이미지로 바꿔줍니다. 근데 여기서 시간을 잡아가지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갖고 오는 걸 포기하고 그냥 소리 이미지를 보여주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 URL을 체크하지 않고 URL 체크하는 것은 밖에서 URL을 입력했을 때 그 URL이 제대로 형성된 URL인지를 체크하는 건 밖에다 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set image라는 걸 부를 때 그냥 원래는 저 URL을 가지고 set image를 해야 되는데 얘는 자기 거 프로그레스 이미지 먼저 등록해주고 다 등록이 되면 바꿔주는 그런 게 이제 버추얼 프록시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프록시는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isA와 hasA를 동시에 이용하는 형태. 근데 이제 어떻게 구현하는 거는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구체적인 그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기본적인 개념은 isA와 hasA를 동시에 이용한다. 왜냐하면은 프록시도 real subject와 똑같은 어떤 기능들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얘가 subject가 얘를 접근하는 게 아니라 얘를 갖다가 쓰기 때문에 이렇게 메소드들을 위임시켜 줄 수 있습니다. 실제 subject한테. 그래서 이런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했던 예제, 그 이미지 갖고 온 예제를 이제 실제 응용에서는 어떤 예제를 그 교재에서는 설명하고 있냐면은 그 음악 플레이어들, 요즘 음악 플레이어들은 내가 뭐 mp3 파일을 틀면 이제 내 하드디스크에 뭐 이미지 커버, 그 음악 커버가 있으면 그 음악 커버를 보여주죠. 근데 없으면 어딘가 가서 그 커버를 찾습니다. 그래서 그 찾는 거를 숨겨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찾을 때까지는 대체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대체 이미지. 아까처럼 그 커버 페이지가 없을 때 그 커버에 찾아서 갖고 오는 동안에는 다른 이미지를 보여주게끔 하는 그런 프록시를, 가상 프록시를 우리가 그런 음악 플레이어에서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처럼 스레드로 갖고 오는 거는 별도 스레드 만들어서 돌리고, 이제 사용자는 이 스레드가 수행이 완료될 때까지는 그냥 다른 이미지를 보고 있는 거죠. 이 경우에는 이제 프로그레스 이미지, 제가 드린 대로 GIF 이미지가 계속 보이는 거고, 뭐 응용에 따라서는 뭔가를 대체 이미지를 잠깐 보여주는 거죠. 로우 될 때까지 찾아서 갖고 올 동안.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동적 프록시. 동적 프록시인데 이 동적 프록시라는 개념보다는 우리가 이제 살펴볼 프록시는 보호 프록시예요. 프록시의 대표적인 세 가지 종류하면은 원격 프록시, 가상 프록시, 보호 프록시가 있습니다. 보호 프록시. 그래서 보호 프록시는 우리가 직접 만들 수 있는데 자바에서는 이 보호 프록시를 좀 쉽게 만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동적 프록시라는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적 프록시라는 예제를 통해서 설명을 들어볼게요. 그래서 뭐 커플 연결 응용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자마다 가지고 있는 정보가 이렇게 돼요. 성별, 이름, 그리고 취미 이렇게 갖고 있다. 그리고 평판, 이 사람의 평판을 갖고 있다고 이제 생각하면 돼요. 평판을. 그래서 이런 이름을 바꾸고 성별을 바꾸고 취미를 바꾸고 평판을 할 수 있는, 평판을 매길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이제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세팅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set 레이팅은 그냥 주어진 평판을 계속 추적하고 있고, 평판을 보여달랄 때는 현재까지 축적된 개수만큼 나눠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여기서 나눠놓고 그냥 값만 보여줄 수 있는데 이제 프로그램은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다가 이제 레이팅이 예를 들면 0에서 뭐 10 사이 아니면 1에서 10 사이면 그 레이팅 정보를 조금 그 검증할 수 있는 요소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set name, set gender, set interest는
자기 자신은 할 수 있어요. 나는 내 이름을 바꾸든지 뭐 성별을 바꾸든지 취미를 바꿀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내 자신은 나에게 평판을 주면 안 돼. 좋은 평판을 주면 안 되겠죠. 다른 사람은 할 수 있어야 돼. 반대로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성별이나 취미를 바꿀 수 없어야 돼요. 하지만 평판은 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현재 인터페이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얘네들은 다 퍼블릭이에요. 퍼블릭이라서 이 객체에 대해서 접근 권한만 있으면 어떤 사용자든지 이 네 가지를 다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보호 프록시라는 걸 만들어서 두 가지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는 본인이 사용하는 프록시, 하나는 타인이 사용하는 프록시예요. 두 가지 프록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사용자들이 여기에 원래 어떤 마이클이라고 하는 사람의 객체가 있어요. 그러면 예전에는 직접 접근해서 사용을 할 텐데 이제는 이렇게 접근하지 못하고 요걸 통해서 하거나 요걸 통해서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본인 프록시를 이용해서 접근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은 타인 프록시를 통해서 접근하게 됩니다. 타인이면 평판만 줄 수 있고 본인은 개인 정보만 수정할 수 있고 평판은 안 돼. 얘는 개인 정보는 고칠 수 없어요.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보호 프록시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우리가 직접 만든다. 직접 만든다 그러면은 사용자라는 유저가 있으면 유저를 상속받아가지고 더 엄하게 할 수 있나? 아니면 엄하게 못한다 치면 이렇게 하면은 다 퍼블릭인데 오버라이딩을 해요. 계정이 하는데 안 되는 거는 빈 메소드로 되는 거는 그 위에 있는 사용자한테 넘기게끔 헤드웨이로 갖고 있어서 넘기게끔 하는 거예요. 반대로 개인은 요 세 가지는 넘기고 평판은 빈 메소드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타인은 요걸 쓰게 되면 얘네들을 불러봤자 아무것도 안 하겠죠. 반응이 안 되겠죠. 요거 부르면 정상적으로 동작할 거예요. 개인은 요 세 개를 부르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데 얘를 부르면 동작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보호 프록시는 이런 식으로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만드는 게 테디어스하다고 해야 되나? 번거롭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건 아닌데 귀찮다 이거죠. 귀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바에서는 이런 프록시들을 다이나믹하게 만들어주는 라이브러리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리플렉션 라이브러리를 또 이용해가지고 얘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너 인보케이션 핸들러 는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 거를 접근할 때 쓰는 거예요. 본인 객체를 직접 접근하지 않고 본인은 요 핸들러를 통해서 만들어진 프록시 객체를 사용해서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멤버로 객체를 갖고 있어요. 헤드웨이로. 그리고 인터페이스로는 이거는 인터페이스 상관하지 말고 어떤 갖고 있습니다. 주고 있고 요 인보크라는 거를 보시면 여기에 규칙을 정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규칙을 어떻게 정의하냐? 메소드 이름을 갖고 와서 메소드 이름이 계시면 허용을 해요. 호출을 해줘요. set hot or not rating이면 예외를 발생해 줍니다. 그렇지 않고 요거 아닌 나머지 set으로 시작하는 것은 또 허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개의 메소드가 많을 수 있고 적을 수 있는데 룰로
그거를 만들어줘요. 어떤 건 돼, 어떤 건 안 돼, 라는 거를 룰로 여기다가 구현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룰로 구현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요 앞에 만든 얘를 이용해가지고 new proxy instance라는 factory 메소드를 부르는데, 여기에 앞에 만든 그 룰을 갖고 있는 애를 여기다 넣어줘요. 그럼 그 룰에 맞는 프록시를 만들어줍니다. 프록시를 만들어줘요. 그러면 오너 프록시를 원한다 그러면 여기다가 객체를 넣고 get 오너 프록시를 부르면 프록시를 줘요. 본인만 사용할 수 있는 프록시. 코드가 완전히 없으니까 그 코드는 그 EL에 있습니다. EL에 있는 거 다운받아서 임포트를 하면 그걸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려볼게요. 보호 프록시를 만드는데 자바의 동적 프록시 라이브를 이용해서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include 프록시 프로텍션이라는 프로젝트를 include 하면 5개의 자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person bin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하나 만들어 놨고, 그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게 implementation. 여기에 쭉 코드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얘를 쓰면 누구든지 다 모든 메소드를 부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상대방이면 상대방이 쓰게끔 하는 보호 프록시를 줘서 쓰게끔 만들고 싶고, 자기 자신의 객체이면은 본인 프록시, 오너 프록시라는 걸 만들어서 제공해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정의하고 있어요. 요거는 본인 객체를 접근할 때 그 동적 프록시를 만들어주는 코드예요. 그래서 get, set, not은 예외, set도 허용.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non-owner의 경우에는 get과 set은 허용하는데 set 돼 있는 건 다 허용 안 해요. 얘를 제외하고는 다 허용 안 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 놨어요. 룰을 지정해 주면 이 룰에 해당되게끔 하는 보호 프록시를 자바 라이브러리가 만들어 줍니다. 인보크 메소드만 구현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객체에 대한 보호 프록시를 이 자바 라이브를 이용하고 싶으면은 그거를 감쌀 객체를 여기다가 멤버로 만들어 주시고 생성사에서 받게끔 만들고, 요 똑같은 요 메소드를 오버라이딩 해가지고 요 안에다가 룰을 써주시면 돼요. 룰. 그래서 메소드의 이름을 갖고 어떤 건 돼, 어떤 건 안 돼. 이렇게끔 룰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테스트 프로그램을 보면 주석 원래 쳐야 되는데 주석 다 지우면은 두 개의 프록시를 만드는 코드가 위에 있어요. 맨 위에 있는 코드는 오너 프록시를 얘를 만드는 코드이고, 얘는 요거를 만드는 코드예요. 그래서 보시면 상진이라는 person을 만든 다음에 오너 프록시를 갖고 트라이 해보면 오너 프록시 set name 하면은 문제없이 됩니다. 진행이 되는데 얘를 하려고 그러면
안 되겠죠. 본인은 자기의 평판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 요때 예외가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non owner를 받으면 non owner는 얘를 세팅할 수 있어요. 평판을 10으로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취미를 음악이었는데 축구로 다른 사람이 내 거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면 요거를 부르게 되면 또 예외 처리가 됩니다. 예외가 발생을 해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어떤 우리가 사용하려는 객체가 있어요. 근데 이 객체는 어떤 상황에서는 그 중에 일부 메소드만 써야 되고 나머지 메소드는 쓰면 안 돼. 쓰면 안 돼요. 그럴 경우에는 얘를 바로 쓰게 해가지고는 그거를 제어하기 어렵죠. 그래서 보호 프록시라는 걸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보호 프록시는 아까도 말했듯이 이렇게 기계적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 수도 있어요. 해즈A와 재정의를 통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외를 발생하게끔 만들 수도 있어요. 빈 메소드 써서 불러봤자 아무것도 못하게끔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예를 들면 메소드가 20개야. 그럼 20개에 대해서 다 뭐 예외 처리해 주든가 뭐 해줘야 되잖아요. 번거롭다. 그래서 자바에서 뭘 제공해 줘요? 이런 프록시를 다이나믹하게 동적으로 만들 수 있게 해주는 라이브러리를 제공해 준다. 근데 이 라이브러리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름들을 규칙을 처리하기 편하게끔 만들어줄 필요가 있어요. 그쵸? 얘는 자바 라이브에서 이제 스트링에는 뭐가 있냐면 starts with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get으로 시작되는 건 다 여기서 true가 되죠. 그래서 get, set으로 시작하는 걸 통해서 얘가 수정자인지 접근자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름들이 막 천차만별해. 그러면 이 규칙들을 세우는 게 복잡하겠죠. 근데 이 경우는 복잡하지가 않아요. get은 다 허용, set은 다 허용 안 할 건데 얘만 허용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보호 프록시를 만들 때는 원래 인터페이스가 이름들을 그걸 좀 잘 지어놔줘야 된다. 규칙 정의하기 좀 깔끔하게끔 정의해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 규칙이 모두 20개 메소드가 다 달라. 이름이. 그러면 여기서 하나하나씩 다 써야 되죠. 그렇죠? 이 이름이 뭐면 해. 안 하면 안 해. 뭐 이렇게 복잡할 거예요. 물론 이제 이런 식으로도 구현을 할 수는 있겠죠. 저거를 이렇게 이제 자바는 또 좋으니까 switch method get name. 그럼 메소드 이름들을 쫙 받겠죠. 그래서 케이스 쭉쭉쭉쭉 써가지고 다 예외. 나머지는 디폴트는 허용. 이렇게 하면 또 많더라도 나름 복잡하지 않게 구현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스위치물 써서 깔끔하게 구현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동적 프록시라는 거는 프록시의 종류라기보다는 보호 프록시를 동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 내가 클래스를 정의하는 게 아니라 내가 룰만 주면 자바에서 대신 정의해 준다. 그게 이제 자바의 동적 프록시 기능입니다. 그래서 뭐가 동적인가? 실행 시간에 프록시 클래스를 내가 정의하는 게 아니라 걔가 정의해 준다라는 거죠. 요걸 이 클래스를 만들어 준다는 측면이고요. 프록시의 이점은 접근자를 제공한 래퍼를
직접 만드는 것과 여러분들이 비교해 보면 뭐가 더 편한지, 얘가 좀 더 편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룰만 잘 세팅할 수 있으면. 그래서 요 핸들러가 프록시가 아니다. 프록시를 생성하기 위한 정보를 거기다 넣어주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보호 프록시랑 어댑터 패턴, 데코레이트 패턴과 유사한 측면이 있는데 좀 다르죠. 둘 다 얘는 이제 다르게 하니까 많이 다른 거고, 데코레이터는 같이 EasyA와 HASA를 다 쓰죠. 근데 데코레이터는 기능을 추가하기 위한 거고, 보호 프록시는 기능을 제어하기 위해, 어떤 거는 허용해주고 어떤 거는 허용하지 않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법이 보호 프록시입니다. 그리고 기타 프록시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요것들 다 보통 그 멀티 프로세서, 멀티 스레드 환경, 다중 스레드 환경에서 그 스레드를 처리하기 위해서 뭔가 프록시 같은 것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격 프록시, 가상 프록시, 보호 프록시가 프록시의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 종류고 많이 쓰는 것들이에요. 원격 프록시는 네트워크의 복잡성을 클라이언트로 숨겨준다. 하지만 자바의 RMI 같은 걸 보고, 또 RMI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소켓 써서 직접 구현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을 할 때는 원격에 있는 객체를 쓸 때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통신 문제 때문에. 그래서 예외 처리라는 측면에서 같을 수가 없다. 내부 객체를 쓰는 거랑 원격에 있는 객체를 쓰는 거랑 절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투명하지가, 우리는 프록시 쓰면 거의 투명하게 쓸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은 거죠. 우리 코드만 보더라도. 가상 프록시는 원객체의 생성을 지연시키고 생성 시점을 최소화 시켜줄 수 있고, 하여튼 비용이 비쌀 때 그것이 생성될 때까지 대체적으로 뭔가 활용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거고요. 보호 프록시는 객체된 접근 제어를 아주 세세하게 메소드 단위로 해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보호 프록시입니다. 그래서 프록시에 대한 설명은